네, 선생님. 예.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그 이유가 아토피 때문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평생 아토피 증상하고 또 밤에 악몽을 자주 꾸는 그 증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마음경영을 공부를 하고 저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아토피 증상도 줄어들고 또 악몽도 완전히 사라지고. 본인 악몽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대요. 아, 그 정도. 그런 악몽은 별로 못 들어봤거든. 아, 영화로 만들면 좋을까요? 예. 네. 아무튼 악몽을 참 저는 많이 꿨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른 분들이 놀라는 걸 보고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참 이게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소하려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마음경영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 근데 그걸 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한계를 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니까 같은 스트레스, 유사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결정 짓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예. 정신적인 면에서.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짓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꼴을 짓고 있다. 또는 틀을 짓고 있다. 이렇게도 봐요. 그냥 조금 쉽게 잡고 나오면은 아유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이건 내 성격이야. 이런 식인 거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습된 어떤 의식과 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습된 의식과 관념의 네. 틀. 그 여기서 일단 훈습이라는 말이 아마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훈습이라는 건 그냥 삼겹살 집에 가서 우리 삼겹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옷에 잔뜩 배죠? 네. 그게 훈습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수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배어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이 내화돼 버리는 거야.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예. 네. 그런 거 무척 많죠. 네. 여기서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이 돼봐요. 그러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경쟁에서 지면은 나는 비참한 거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에서도 다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경쟁의 심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교가 심해지고, 비교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또 갈등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도 모르는 꼴과 틀, 내 의식의 관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바라보면서 그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들이 일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한계를 지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벗어나고 싶다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한계 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한계를 깨고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인간이라면 이래야 해. 예.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해. 뭐 자녀라면 이렇게,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이것은 뭐 이런 거야. 예. 뭐 A는 뭐 B, C 이런 거야. 예, 라고 예.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규정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위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데 사회로부터 많이 훈습된 그런 것들이 나화되어서
나를 자꾸 움직이고 그럼 나는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은 네. 시작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타인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있지만 그것을 내가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각자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찾아서 개선을 하면은요. 그거에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다 사라지거나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앞으로 뭐 자세하게 우리 접근을 해보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특정한 꼴과 틀을 갖고 있다. 특정한 관념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틀 안에 갇혀요, 안 갇혀요?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으니까 그 틀이 뭐가 돼? 한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려면 쉬워요? 틀을 벗어나는 건 이해조차가 잘 안 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꼴과 틀이 자기를 묶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척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틀과 꼴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뭘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건데, 이 틀과 꼴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이걸 벗어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예 인지조차 못하면 그걸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 꼴과 틀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나,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건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이 의식, 무의식의 구조부터 좀 배워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부터. 예. 이걸 배워야 조금 익숙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인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을 갖고 있고 한계를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한계를 내가 깨고 나온다는 거는 나를 확장해 가는 거와 같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현명해지는 거와 같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쓰는 걸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 눈에 보이죠? 훤히 보이죠? 네, 잔꾀가 다 보이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더 정신이 확장이 돼서 나를 보면은 이게 훤히 보여. 그럼 문제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확장시키느냐야. 근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어떤 거냐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게 있구나. 그걸 정말 찾아보고, 그거를 내가 깨고 나오고 싶다. 나를 확장하고 싶다. 그 관념으로부터 난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먼저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게 있어요.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거 있죠. 네, 그게 타인을 놓고 내가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놓고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닫힌 마음인지 열린 마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두고도 예. 내가 현재 닫힌 마음인지 열린 마음인지. 예. 네, 그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내면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내가 열린 마음이면은, 이거 내가 좀 깨우거나 성장시키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닫힌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인식조차 하기가 어렵겠죠. 아니, 인식을 해도 난 이게 옳은 거야. 네, 문제는 쟤네들에게 있는 거야. 하고 바깥으로 문제를 삼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열린 마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닫힌 마음으로 살면은 인간관계가 좋은가요? 스트레스가 주는가요? 아니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닫힌 마음으로 살면은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근데 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형성된 내 정신을 놓고도 내가 닫힌 마음으로 있느냐, 열린 마음으로 있느냐 다르죠. 자기 변화의 시작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서 닫힌 마음을 이제 조금씩 여는 거예요. 열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나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이 과정을 간다고는 좋을 거예요. 네.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타 망경령인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통 그 닫힌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기 한계를 짓는 것. 그렇죠. 나는 이래. 이런 사람이야. 뭐 그것만 아니라 네. 그건 이거야 네. 하고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닫힌 마음이 되기가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다는 게 개방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뭐 A가 B라고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다.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인정, 예. 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그럴 수 있다. 더 나은 게 있다면 나는 그걸 찾아가겠다라는 어떤 자기 개방성.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모험심도 필요할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키운다는 뭐 용기와 모험성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나요? 아예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지금 알고 느끼고 있는 게 다인가요? 난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거의. 네. 우리 어릴 때는 어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20살만 돼도 마치 세상 다 아는 것 같죠? 20살 때가 가장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그런데 정말 세상을 다 알아요? 자기는 꿰차고 있어요? 아니거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뭔가 좀 미흡하다고 여기면서 더 나아질 생각을 가져간다면, 내가 더 바람직한 생각을 가져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알고 있는 것에 머물까요? 나가려고 할까요?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용기다, 뭐 도전이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의 정신도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고 나아가서 진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탄생을 하고 조금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되게 20살력에 멈춰. 그 다음에는 멈춘 걸 그대로 갖고 가느냐, 좀 영악해지느냐. 요게 성장을 시키려고 안 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건 정신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고 그걸 넘어서서 진화로 갔을 때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신의 진화까지. 진화까지 가야 깨달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현명해져요. 정신이 성숙해졌다 그러면 인간관계부터 모든 것에서 상당히 현명해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있게 돼요. 그러면서도 능력도 꽤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좀 성장, 성숙해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그래 놓으면 무엇인가 성장을 하다가 멈춰버린 거야. 마치 영화 양철북에서 아이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듯이. 정신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철든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릴 때는 자기 자신만 알다가 좀 네가 철들었다면 부모님 사정도 좀 봐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의 성장, 성숙, 진화, 특히 진화까지 본다면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신이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요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하죠. 그러면은 내 정신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성장시키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뭐 내가 되겠죠. 예. 내가 내 정신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겠다는 관점을 갖고 나를 바라볼 때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 놓으면은 발견 못 해요. 그냥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아적인 마인드를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갖고 가면서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야.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유아적인 마인드가 왜 30, 40, 50에까지 그대로 있느냐는 거야. 그럼 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고 힘들어지는 거야. 나이를 먹는 만큼 정신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죠.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철든다는 말씀은 책임감을 좀 갖게 된다는 것 정도야. 그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그렇죠. 네. 정신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네, 성숙합니다. 확장이 되고 성숙해지는 거다. 그리고 판단도 따라서 판단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신은 자기가 성장시키려고 또 성숙시키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누가 대신 해주지를 않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계기는 많이 만나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나. 그런데 우리는 그 계기를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스쳐 지나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다가 또는 소설을 보다가 내가 감동을 한다. 그거는 뭐야? 감동하는 그 내용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아직 성장은 안 했어. 근데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그거에 반응하면서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얘가 야, 나도 저렇게 좀 발전하고 싶다고 알려주는 메시지야. 우리가 뭐 여행을 하고 등산하면서 웅장한 걸 보고 뭐를 보면은 또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좋았어. 그래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음 거 보러 가죠. 내 다음 거 보러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고. 끝. 네. 이렇게 가니까 내 안에 있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정신들이 클 수가 없어. 왜? 내가 키우질 않았거든. 성장을 안 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자, 소심한 사람하고 대범한 사람하고 누가 사는데 유리하나요? 대범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유리하죠. 네.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소심한 쪽이 아마. 예.
내 안에는 소심한 나도 있고 대범한 나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어떤 씨앗으로. 예. 사실 소심한 나가 가면서 대범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네. 그것도 가능해요. 성장이라는 건 소심한 나를 더 대범한 나로 이렇게 키워가는 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범한 내가 돼서 펼쳐보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안에는 만들어진 수많은 의식과 관념과 이러한 정신들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 그 내가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뭐 소심하고 어떤 부분은 대범할 수도 있는 씨앗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키워가고 소심한 거는 소심한 거대로 성숙시켜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틀을 져놓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나는 이번에 이래. 틀을 져놓는 거야. 나는 안 바뀌어. 노력해봤는데도 안 돼. 그리고 그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이거야. 하고 틀을 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판단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나요?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 때문에 갈등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나요? 네, 갈등하죠. 예. 그렇게 내 생각만 주장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아마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나의 틀, 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틀이나 꼴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건 너무 자명한 진리라든지 어떤 당연한 거. 아니 그거 뭐 이게 뭐 옳으니 그러니 따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당연하잖아 라고 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관념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마인드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지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든지 뭐 의문을 던진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이상한 것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틀과 꼴을 인식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마치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 생각도 내 관념도 뭐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종교에 또 심취하신 분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심취하신 분들은 또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뭐 쾌락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먹고 즐기고 한바탕 살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의식이 어떻고 관념이 어떠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것만 있나요? 예, 제가 틀하고 꼴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틀이나 꼴을 짓고 있다는 그 단어만 들어도 기분 나빠할 거요? 그럴 수 있죠. 나한테서 왜 무슨 틀이 있고 무슨 꼴이 있어? 괜히 기분 나빠져. 네. 그리고 말씀 말마다나 난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가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보기가 쉬울까요? 그건 정말 어렵겠죠. 어려운데 난 이대로 살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에서 이제 변화를 주고 싶고 뭔가 발전을 하고 싶거나 스트레스를 대폭 경감시키고 싶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의 정신을 이 삶에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더 현명한 쪽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못 보거든. 자기가 자기를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앞서간 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안 바뀌고 그냥 내 삶의 상태만 좀 짠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 내 생각과 관념과 이런 걸 틀을 좀 어떻게 진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좀 귀찮고 예.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뭘 나를 자꾸 이렇게 시비거나 하고 약간 안 좋은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려면 나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끔 싹 바뀌어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보다 평탄해진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없죠. 하다못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스펙을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네, 많은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쌓아야 가능하잖아요. 네, 뭐 그럴듯한 뭐 이렇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아니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 맞는 기본적인 뭐를 이렇게 공부하고 쌓아야 되잖아요. 준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현명하게 보려면 그러면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배워야겠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배우곤 있나요? 행복은 갈망을 하는데 실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거의 없는 거예요. 네, 내 정신이 발전을 하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만한 시간과 또는 자본과 노력을 투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뭐가 되기를 바라면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네, 노력을 해도요, 정말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 바람직한 노력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틀짓기, 꼴짓기 이런 것들 말씀 듣는 분 기분 나빠요. 한계. 한계. 우리가 이 한계를 짓지 말자.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멋진 내가 되자. 그래 놓으면 삶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좋은 삶, 멋진 삶을 살려면 나의 정신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화까지 가야 한다. 뭐 진화까지는 안 가도 또 성장만 해도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기왕이면 가시죠. 진화까지. 가는 길에 가시죠.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만큼 네, 이렇게 삶에 유익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거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